국회 법사위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무려 1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취재 편의점도 국회 불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현장에서 중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신데요.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은 몇 시까지 계셨어요? 금요일 날? 저는 국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는데요. 야, 배신. 아니 제가 또 네. 보복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일도 해야 돼서. 그렇죠. 네. 지금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여기도 현안이 많아서 거기 맞습니다. 이슈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선 네. 쭉 보셨죠?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보고 못 본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챙겨보고 했어요. 네. 그 새롭게 나온 사실들도 사실은 있고요.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저거는 뉴스다. 저거는 처음 나온 얘기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그 국방부 차관이죠. 신범철 차관, 전 차관이 예.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회수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네. 회수가 있었던 날 통화했다는 의미였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들리지 않죠. 네. 예. 네. 근데 하여튼 회수 관련된 얘기다라는 네.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네. 이제 회수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은 있지만 네. 그 내용은 밝히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 예. 나온 거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임기훈에게 들었다. 예.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이 경찰 그날 예. 기록이 회수된 날 막 여러 맞아요. 곳으로 전화를 예. 했다는 8월 사실까지 2일. 드러났지만 맞아요. 내용이 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예. 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드러났었던 통화 사실. 네. 근데 그렇지만 그 내용이 도대체 뭐지? 뭐야? 예. 이랬는데 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통화됐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사실상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예. 그 전화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한테 왜?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 차관도 이미 이제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 의심점, 네. 기록 회수에 관련돼서 전방위적으로 관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는 예. 두 사람의 대화로 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나온 거고 그렇죠. 사실상 두 사람의 그 발언을 이어보면 이거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다. 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왜 임성근을 그렇도록 보호하려고 했었나? 이제 여기까지 갔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 어쩌면 이렇게 다 선서 거부를 할까요? 선서 거부를 한 것이 오히려 저는 이제 특검과 또 국정조사 저희들이 이제 요 정서를 내놨잖아요. 네. 예,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뭔가 밝혀야 될 게 있구나라는 예. 의심을 국민들이 더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가 조력했나? 라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자기네들끼리 계속 얘기는 하겠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 플레이 하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초반부터 그 선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뭐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하겠다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뻔뻔해 보였어요. 그렇죠. 네. 아니 선서를 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수사나 네. 또는 재판과 관련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예 그거조차 안 했다는 거는 예. 좀 편하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죠. 나 좀 편하게 거짓말 좀 하겠다. 편하게 좀 얘기하겠다. 예. 편하게 거짓말 좀 하겠다. 예.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보통 예. 과거에도 보면은 예. 본인들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선서를 해요. 진짜. 네. 내가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에 대해서 닥쳐오는 의구심이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예. 근데 아예 안 안 되면, 하겠다라는 말은 본인들의 모든 말에 대한 신빙성이 훼손돼도 예. 나는 괜찮다. 편하게 얘기하겠다. 이걸 선언한 거라서 예.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그것만을 가지고도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적극 본인들이 또 불리할 것 같으면 저요 하면서 발언 해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되게 야 진짜 사람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 그걸 보고 있는 박정훈 단장 속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김기한 사령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네. 많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김기한 사령관과 박정훈 네. 대령이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직도 겹치고 네. 근무지도 겹치고 이래서 예. 사실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사건 초기에 김기현 사령관도 네. 사실은 이 박정훈 대령의 말에 네. 동감을 하고 예. 같이 대응하려고 했었던 예. 그런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법정에서도 이미 김기한 사령관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팀장 선배하고 후배 기자가 같이 사건 취재를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팀장이 야 이거 네가 다 책임져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린 격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초반에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받게 됐던 거잖아요. 네. 나중에 항명죄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후배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네. 이런 사람이 김기한 사령관이거든요. 그러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해요. 초기에는 아마 박정훈 대령이 대상이 아니라 김기한을 대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공세가 갔을 거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가 집단 상명 수괴가 될래 박정훈을 살아야 집단-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한 거 것이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날 청문회 자리에서 8월 1일까지는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조사본부를 이첩하거나 네. 이 사건을 아니면은 경찰로 그냥 박정훈 대령이 말한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옷벗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 이 세 가지를 8월 1일까지는 갖고 있었다. 김기현 그렇죠. 사령관이. 메모에도 약간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요.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8월 2일부터 이게 바뀐 거잖아요. 못 견딘 거죠, 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옷을 벗다가 나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건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옷을 계속 입고 계속 입어야 버텨야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그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 전반적으로 진술의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었던 그림 있잖아요. 이 사건의 그림. 그거하고 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회수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 이거 네. 굉장히 큰 거고요. 예.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 예. 이런 내용. 예. 내용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초반부터 가졌던 의심.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했다. 네. 두 번째,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그렇죠. 예. 대통령도 움직였다.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짜맞춰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 더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그 경북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판단 이제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해서 경북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모르는 번호가 떴길래 이게 경북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뭐 이미 이제 저희들이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조율을 그러니까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실제로 그 조율대로 움직인 거죠. 근데 딴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종섭 장관은 가 있는 거고 차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사건 기록 회수 관련된 통화. 예. 관련된 통화 회수를 해오라고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 거. 회수 관련된 통화였습니다라고 신범철 차관이 얘기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은 태도를 좀 바꾸고 있는데 예. 여튼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와서 자기가 그렇죠. 지금 막 예.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수 관련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기록이 회수가 됐다. 회수가 됐던 기록이 다시 이첩될 때 임성은이 빠졌다. 사실 다 그런 게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주관 하에 이게 모든 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아시다시피 뉴스버스인가요? 네. 뉴스타파인가요? 거기 추가 보도를 봐도 예. 그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현 법무관에게 전화했다. 네. 다시 몇 분 후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다. 전화했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두 통 했거나 네. 장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니라? 여기저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한 사방팔방 거예요. 다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그 자기 그 개인 전화로. 그러니까. 예. 안 바빠 이 사람은. 기가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예, 휴대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야, 씨 됐어 안 됐어? 야, 그거 됐어 안 됐어? 야, 이거 그거 왜 됐어 안 하는 됐어? 거야? 야, 어? 그거 했어 안 했어? 예? 그거 하면 오참 진짜. 이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도대체 대통령이 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관심 있는 거냐 없냐. 있는 거냐. 관심 있어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이거는 특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일단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북경찰청에다가 네. 공수처에다가 네. 또 군사법원에서 이미 사건도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한 거나 이거 또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네. 한 대 모아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워낙 또 작은 규모다 보니까 네. 추가로 이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다 수사하기는 네. 버겁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예. 경북경찰청은 여기저기 지금 전화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특검이 필요하고 네. 특검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의 필요성 그다음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 청문회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그게 궁금한데 그 국방부 검찰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분도 굉장히 이 사건의 핵심 키맨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겠죠. 증인에 이게 저기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잠깐 김명민 수석하고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예. 이건 어차피 입법 청문회니까 아. 그리고 국정조사가 별도로 있을 거니까 아, 예, 예. 이제 굵은 틀에서 좀 점검하는 걸 위주로 증인 명단 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래서 이분이 빨리 어차피 국정조사 신청서를 예. 이 청문회 입법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제출해놨거든요. 아 민주당에서 네, 예.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고 예. 굉장히 망라적으로 써놨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예, 진행이 될 거니까 요번에 있는 입법을 위한 예. 청문회로서의 굵은 틀만 짚어보는 그러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그 정당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의 청문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특검의 정당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청문회 굉장히 성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법 청문회라는 거는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적 성격은 갖고 있더라도 네. 주 목적은 입법에 대한 청문회거든요.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 예.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는 걸 충분히 보여준 청문회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적에 있어서는 뭐 충분한 역할을 한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조는 언제 합니까? 지금 요구서를 내놨고요. 네. 아시다시피 국조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서를 내고 네. 그게 본회의에 보고되면 예. 의장이 이제 판단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이 네. 뭐 막말로 다음 주라도 국조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의장이 보고를 받은 뒤에 예. 양당 원내 교섭단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협의를 하면서 예.
특위를 만들어서 할지 예. 특정 상임위에 맡길지 예. 이걸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특위다. 예.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의장이 해야 될 역할은 명단 제출해라. 특위 구성 명단 제출해라. 예. 제출 안 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짤 수 있어요. 아, 직권으로 짤 수 있습니다. 짤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양당 지금 교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교섭 안 돼도 뭐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돼요?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많이 뭐 미루거나 네. 뭐 이럴 수만은 없을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의장님도 법대로 본인은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것도 좀 잠깐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위한 마무리를 해라. 근데 또 결렬이 됐고 일단 화요일까지 뭔가 좀 그 화요일 날 25일? 내일이죠, 내일. 내일은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단을 결정을 하자라는 이제 취지가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의장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의장님이 벌써 마지노선을 한번 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 지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열려놓을게? 가야 되겠죠.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야. 네. 아니 일단은 그래서 하고 예. 만약에 여당에서 야 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잘못했다. 네. 좀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제 7개 상임위를 다시 주는 거예요? 뭐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예. 원구성 자체를 계속 늦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패널들은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워딩인데 민주당이 11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머지 먹기 싫은 거 7개 주고 니네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먹겠냐. 그거 못 먹는 거다. 그러지 말고 여야가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법사위 놓고 하나씩 서로 이거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총선 민심은 국회 특히 야당을 통한 정부의 견제 이걸 하라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총 투표율로 보면은 4~5% 차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가 적은 겁니까? 그죠. 본인들 0.7% 차이로 정권을 정권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견제를 하려면 꼭 필요한 상임위가 네. 법사위하고 운영이다라고 네. 저희들은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좀 수용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상임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맡아서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결국에는 다 맡아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안 되면 없겠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버티기 힘드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정무위 계속 저대로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영일만 해서 뭐 석유가 나온다 나온다는데 만다는데 산자위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여당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그 비제 굴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컨대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업의 네.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그게 뭐 네.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된다는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민생이 도탄에 네. 빠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 부부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사위 등 운영위 등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자꾸 하지 말고 네. 민생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로는 국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요. 부부 방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고위원들의 협조,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할 수 있었다 등의 이제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뭐 이번 주 정도에 사퇴하실 것이다라는 네. 건 뭐 다 짐작은 하셨겠죠? 천준호 의원이 저한테 21일은 아니다. 21일은 오보다 했는데 24일로 됐습니다. 그 사실상 뭐 연임 가는 수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뚜렷하게 어떤 대안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정도의 그 막대한 의석을 얻었을 때 뭔가 책임감 있게 또 강력하게 신속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당대표 도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은 지금 4파전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모르겠네요. 이제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네, 될지 뭐 좀 지켜봐야 어떤 되겠네요. 도전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 보셨습니까? 직접 보진 못했고요. 예. 그 기사로 접했습니다. 예, 예. 기사를 쭉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나름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 선을 그려는 약간의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네.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과제가 많다? 어떤 과제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성공한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선거를 본인 스스로도 아마 본인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목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이 없다. 예. 뭔가 어떤 그 보수가 얘기하는 예. 그 국민의힘의 어떤 새 모습, 예. 어떤 특히 당정 관계의 새 정립 여기에는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본인의 숙제일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뭐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하겠다라는 주장은 어제 했어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글쎄요. 뭐 그러려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 어제 얘기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제일 무서운 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이규영 검사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둘 다 네. 역시 한동훈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네. 예? 윤석열 얼마나 대통령이 아닌 것 무섭겠어요. 같다. 얼마나 무섭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해병대 순직 사건에 관련돼서도 뭔가 다른 스탠스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장 추천 과연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느닷없이 대법원장 추천을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 그 김태현의 정치소 출연에서는 2005년에 있었던 그 러시아 유전 특검, 그 다음에 2007년에 있었던 그 이명박 때 그 BBK 특검, 둘 다 그 성과가 없는 특검을 예로 들면서 이때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다. 네. 이 가장 중립적인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합니다. 그 성과 없는 특검이 예를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이 예, 대법원장이겠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전례도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수사하는 사람을 최종 판단하는 법원에서 추천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예. 철저히 수사와 심판하는 그렇죠. 법원은 수사와 재판 분리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도 사실 좋은 전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전례가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지만 반복돼서는 안 되는 전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의 그 전례에서 성과가 안 났다는 거는 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겠죠. 본인이 이제 막 다 흔드는 건 또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추천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와 법원이 뭐 독립돼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과거의 전례에 보면은 성과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실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야당 추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1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단장 정도면. 네. 네,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뭐 휴가까지 다 살폈다는 거잖아요. 네. 하루는 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상 근무로 해라.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방팔방 다 전화하면서 장관하고만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의혹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네.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사람이 예.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상 민주당 하나, 그러니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이상한 법안이라고 했어요. 의원님 내신 법안을 민주당의 이상한 근데 법안이다. 과거에도 여당 쪽에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그 전례를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상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혹시 들으셨어요? 왜 자꾸 제가 한동훈 출마 선언도 제가 들어야 되고 라디오 아니,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아주 나중에 이제 뉴스 필요하면 인물이니까. 예. 그 6%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6% 정도를 하면 복원을 해야 된다. 더 얻어야 된다. 지난 총선에서 45%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6% 정도 더 하면 승리하는 전략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정부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전략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하면 나라 망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애국심으로 나와서 투표한 결과 192석 그러니까 200석이 안 된 거다. 그 애국심을 다시 보여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 가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선거 막판에 돌았던 여러 카톡 걸렸던 정체불명의 현수막들 혹시나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면 진짜 이상하죠. 아, 진짜 이상하다. 네, 뭐 공산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카톡이 많이 돌았어요, 실제로. 예. 막판에.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얘기하시지 않겠죠. 예. 그게 애국심이다? 아니, 그러니까 와, 무섭다. 뭐 그러면. 막판에 뭐 다 나오셨던 분들이 꼭 다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하여튼 예. 민주당이 하면 나라를 망할 것이다. 예. 모르겠어요. 여당에 예.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보면은 네. 끊임없이 뭐 이조 심판론이 이렇게 여당 비대위원장 같지 않은 이야기. 지금 민생과 나라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살리겠다. 나는 이런 보관이 있다. 우리 당은 이런 비전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야당을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기 마치 예.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예.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별 네. 비전 없는 거예요. 예. 4명 중에 당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까요? 정치 감으로 볼 때 어떠세요? 뭐 지금 보면은 그 가장 지지율은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윤심은 사실상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네. 결국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세게는 못할 거예요. 예,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게는 못할 거고 예. 탐탁치는 않겠지만 누군가 되면은 잘 지내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상 누가 됐든 되는 사람한테 읍소해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김치찌개도 지금? 막 끓여주고 계란말이도 막 갖다 해주고 막 같이 먹자 사이좋게 지내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자 의원님 일단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겁니까? 국민의힘은 7월 23일에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는 전략 그러니까 7월 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좀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예, 그러면 통과가 되면 그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할 거고 보름의 시간을 거쳐서 대통령이 또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뭐 안 할까요? 행사하겠죠. 야, 이렇게까지 다 나왔는데도 거부권을 거부하면 안 되는 전국이 됐는데도 그러면 대통령도 참 대통령이 굉장히 넓게 자락을 깔아놨잖아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한다. 완전히 이거 반헌법적 발언이거든요. 반헌법적 발언.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 없어도 여야가 합의 안 되면 거부하겠다는 거는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입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말이 돼요 이게? 예. 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보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럼 얼추 7월 중하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재의결 때 국민의힘이 단체로 또 들어오겠죠. 지금까지 안 들어오다가 예? 그럼 들어와서 또 하면 또 이게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좀 더 조직적인 설득과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지난번에 21대 말미에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원님 진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조직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설득 작업이. 그때 뭐 좀 개인적.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조직적 설득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청문회에 출석한 뭐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 뭐 신범철 차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나온 것 같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진실로 한 걸음 훅 온 거예요. 상황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거다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건 피하면 안 되거든요. 창피해서라도. 내가 한 게 다 마각이 드러났는데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여론을 조직하는 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 주제인 지난주 금요일 입법청문회 관련된 진행도 했던 거고 또 국정조사도 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을 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못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럼 국조를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낸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미. 원 구성도 안 되는데 왜 내니?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정도에 내놔야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거부권 행사할 무렵 전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은 거예요. 박주민 의원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머리 많이 쓰느라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도 받았어요, 제가. 모발 이식 수술 받았어요? 와, 진짜? 받은 게 이거예요?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수술 후에 6개월 후에 성과가 나니까요. 기다려주세요. 6개월 후에 성과.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모발 이식의 성과가 6개월 후에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가열차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거부권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좀 그런 작업을 해서 진실에 좀 더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은 특검이거든요. 이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전보다는 좀 더 조직적인 설득, 요 3가지 정도가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득의 포인트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지금 특검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설득해야 되고요.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은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판을 보고. 예, 예. 그런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네. 보수층에서도 이걸 요구한다는 느낌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예. 하나는 당 내부에서도 예. 솔직히 이 정도는 어찌 됐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 그냥 뭉개고 가다가는 그렇죠. 하고서 큰 파고가 왜 이걸 온다. 던지겠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인 거다.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맞는 것은. 예. 그러면 나경원 누구죠? 원희룡 그 두 사람은 그냥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가져가는 있잖아요. 거죠.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된다.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예. 건데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정 정도의 꼼수는 아니겠습니까? 시간 벌기용. 뭐 대부분 자기네가 특검법을 내겠다는 사실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리적이거나 네. 전례를 봐도 그렇게 바람직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예.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예. 그나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예. 당내에 균열이 그만큼 있고 이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던진 거죠. 예. 박정원 단장이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최수근 상병 연결식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왔다. 그분들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진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 눈빛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온 분들만 좀 추려봐도 그러니까 그때 최수근 상병 연결식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떨어졌나 이번에? 그분들만 좀 작업을 해도 민주당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막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여튼 설득은 해야죠. 네. 어차피 근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할까요? 아니면 국민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도저히 거부할 그러니까 수 없는 국민적 힘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압력과 열기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틈을 좀 더 벌리는 거는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하는 의원들이 그런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자기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수도권? 뭐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의 이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특히 저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박정원 대령 구속과 그다음에 이거 집단항명 수괴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지 그러니까요. 예. 고석 변호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많이 나와요. 예. 이 사람도 사람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서 이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0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도 현안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이게 복잡한 게 복잡.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의사. 예. 의사들 지금 문제. 보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다 보니까 불신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부가 잘못한 부분대로 의료진이나 뭐 이쪽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좀 드러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좀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요런 프로세스를 좀 밟으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청문회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단체들을 공개 비공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네. 수요일 날 의대 정원 관련된 청문회. 근데 왜 2,000명일까요? 2000공 때문에. 2,000공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그건 네. 아닐 것 같고. 네. 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논거를 내는데 네. 사실 그 논거가 명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법원 판결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각 그 의학 대학 같은 경우에 네.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어서 맞아요.
이 과정은 좀 짚긴 짚어야 되고 또 정부가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주는 정책을 네.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수기가 됐다는 느낌을 안 주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팍 나오고 팍 갑자기, 나오고 뭐 네. 갑자기 5살부터 초등학교 팍 하다가 막 그냥, 하고 네. 예, 뭐 교체가 막 이런 그러다가 식으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하고 또 뭐 하고 뒤집어버리고. 막 이래서 예. 이런 과정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쨌든 이 문제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청문회는 누가 나와요 이번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예. 담당하는 차관들 뭐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예. 참고인으로 의료인이나 또 환자단체 대표자 이런 네. 분들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의료 쪽에서도 그 의사 단체들도 그 어쨌든 그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큰 틀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의대 증언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거예요. 필수한 의료 그렇습니다. 항목에 의료진이 예. 가야 된다. 예. 지방에 의료진을 보내야 된다. 예. 그럼 어떻게 보내지? 증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필수 의료나 또는 지방에 의료진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만난 의료인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근데 찬성이에요? 다 찬성이고 그럼 그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갈림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증언을 통해서 푸는 거냐 예. 아니면 필수 의료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설계하면 되느냐 지방이나 여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거냐 예.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이렇게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정도 숫자도 좀 늘어나면서 네. 말씀드렸던 유인책이나 허들 예. 제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증언책을 보면 예. 증언됐는데 다 수도권으로 오게 생겼어요. 에? 뭔 소리예요? 예, 그게? 지금 왜 그래요? 그 보시면은 뭐 예. 아시겠지만 뭐 필수 의료 영역에 보낸다라든지 또 예. 지역에 의사가 간다든지에 대한 경로가 불분명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거 짚을 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진짜 이게 뭐 이산 넘으면 저산 넘으면 네. 또 다른 산 계속 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예. 그 정책을 설계하거나 발표하는 과정에 예.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발표하고 나서도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논란이 되고 네. 배경에 대해서 항상 다 항상 의혹이 의혹.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검색하면 천공이 꼭 나오거든요. 석유도 그렇죠. 제가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니지만 하여간 예. 의혹이 있다. 네네. 예.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저 청문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민생 현장을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좀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같이 따져보고 본인들이 뭐 좀 방어할 게 있으면 방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민생 현장 다니면서 보라매 병원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당 뭐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그 여당의 참 상황도- 답답하죠. 예. 본인들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다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안 움직인대 이제는. 그러니까 원내 그래도 여당인데 무슨 원내 정당처럼 의원회관 간담회실 빌려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막 자리도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땅바닥에만 앉아있고 자기들끼리도 좀 답답하다는 오늘 의총에서 추경호 대표가 직을 걸고 뭘 한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네. 뭐 아마 그래서 그만둘까요? 추경호 대표가 이거 안 되면 그냥 많은 의원들이 전망하게 저희 네. 우리 당 의원들이 전망하게 전망이니까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 네.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들어오겠다.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다. 아. 근데 어떤 형태로 7개 일단 받고 들어올까요? 그냥 들어올까요? 7개 받으면서 들어오려고 하겠죠. 7개라도 챙겨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본인들 뭐 국회 부의장목도 챙겨야 된다. 네. 이런 방식으로 현실론 이런 게 좀 많이. 그럴 것 같다고 전망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 지난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 네.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했어. 뭐야? 막 계엄 가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인구. 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네. 인구 비대위를 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구 전략 기획부를 세워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거 하려면은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좀뭐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런 컨트롤 타워,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밝힌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요? 과거 밝혔던 내용의 거의 재탕 수준이고 네. 뭐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법을 제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라고 했는데 비상이 아니고. 비상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언론들이나 네. 또는 뭐 그 대중들의 평가가 뭐 뭔가 좀 가슴에 와닿거나 네. 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기는 좀 약하다, 네.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인구를 사실 이제 보보기에서도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저희가 주 상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인구 문제를 좀 다루고 사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돈 몇 푼 준다고 뭐 육아휴직 기간 늘려준다고 절대 안 나요. 네, 그렇죠. 네, 나올 수가 이게 진짜 총체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다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요. 네.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경제전망 보고서의 주 내용이 저출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백약이 무효하냐? 아니다. 유효한 약이 있고 예. 그 약을 충분히 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적으로 이 네. 정책을 쓰면 이만큼 개선되고 이걸 쭉 수치적으로 계산해요. 하면서? 패널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볼만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21대 예. 5기 원내대표단은 그 연구자를 불러다가 직접 강의를 들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21대 초선 의원님들 대상으로 그분을 불러다 다시 강의를 들었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문화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부분 빼고 네.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론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그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하고 맞습니다. 거기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연애나 결혼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다니느냐 대기업 네. 다니느냐 2배 이상 80년대만 차이나죠. 하더라도 90% 거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2배가 배 넘고 거의 3배에 가깝죠. 복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의 밀집도가 높은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서울의 밀집도를 떨어뜨리면 아주 괄목할 정도의 개선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막 김포를 편입하고 여기 편입하고 저기 편입하고 막 갑자기 생각난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 피면은 김포 서울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한국은행 그 경제전망 보고서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창 정부가 김포 편입하고 수도권 다 더 메가시티 그냥 확 과밀화시키려고 할 때 네. 그렇게 하면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진다. 오히려 이게 핵심입니다. 라고 내서 예. 깜짝 놀랐죠. 정부에서도. 예. 너무 이걸 내버려둬? 막 이래. 하는 압수생각은 아니야. 예. 그 문제가 개선하면 진짜 괄목할 정도로 된다. 수치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인프라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내려가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 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부자 예. 이런 사람들이 예. 내려가고 집 팔고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의료. 의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방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그렇습니다. 시설이나 예. 의료진이 예. 좀 회진될 필요가 또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 저희 또래 이제 막 그 남편 은퇴하고 이런 집들이 지방 가려고 하는데 야 아파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생각 되게 많아요. 예. 뭐 하여튼 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계속 필요하신 상태였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암이 복합적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럴 때는 서울의 수도권의 빅5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이게 있죠. 다 그 저기 뭐야 필수 의료진 지방
의 이제 지방 의사들 확대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그럼요. 있네요. 교육 인프라 다 연관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김포를 뭐 끌어들이고 뭐 이걸로 뭐 예. 김포 시민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뭔가 약간 큰 틀에서의 예. 국가 비전과는 다른 예. 얘기들 하고 이런 것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가정 양립을 하겠다. 뭐 맨날 하던 얘기. 근로시간 늘리겠다고 자기가 호언장담을 하다가 갑자기 일가정 양립은 또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지 막 하고 그러면 평상시 근무 시간은 막 60몇 시간을 확 늘리면서 69시간. 출산하면 그때만 출산휴가 쓰게 하고 이러면 뭐 누가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죠. 예. 근데 김포 사람들도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봤거든요. 네. 김포가 서울 되는 것보다 그 교통. 교통, 그게 지하철 그거 빨리 그거나 좀 해줘라. 됐다 김포 서울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그거라도만 빨리 좀 그 매일 네. 자녀분이 졸도한대요. 그 타고 오느라고. 두 개 그 뭐지? 갑자기 그 김포 서울 나오는 지하철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네, 9호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인프라가 이런 게 없는 가운데 주장만 하니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이것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눈 바로는 네. 특검에서는 그 최혜병 특검이 우선이에요. 1번. 예, 이걸 어떻게든 좀 최혜병 흐름이 특검. 쭉 있잖아요. 네. 이제 발의하고 거부하고 네. 거부하면 그걸 어떻게 제의 표결하고 요 흐름이 쭉 있잖아요. 네. 요걸 먼저 좀 잡고 네. 나머지 이제 특검들 21대 때 발의했던 네. 것들은 그 이후에 예.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혜병 특검을 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종섭 장관이 예컨대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실제로 그 인사 개입을 한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그것도 있다.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구분해서 좀 일단 봐야 돼요? 봐주시죠. 예. 첫 번째 예. 위헌하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시는 거를 네.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럼 탄핵 사유가 됩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탄핵으로 갈 겁니까? 네. 이건 이제 정치적 판단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그런 사유가 드러나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럼 탄핵으로 갑니까? 네. 그거는 봐야죠. 예. 탄핵으로 갈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하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200석이 필요해요. 네. 그럼 200석을 만드는 과정을 뭐 전에도 보셨지만 네. 사실 국민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부에서도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고 그러면 그 당시 그 탄핵 사유가 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판단, 네. 정치권에서의 평가와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탄핵으로 갑니까? 예.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은 좀 하여튼 뭐 예. 탄핵 사유는 되는데 탄핵으로 갈지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좀 지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데 이런 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좀 하시라. 네. 정치가 이렇게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또 막 적극적으로 하지만 어디 뭔가 막 이거 진짜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막 광장으로 막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럴 때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거냐.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 보면 과거 그 탄핵 당시보다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네. 너무 지치셨다는 맞아요. 평가를 해요. 뭐 예. 코로나도 거쳤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려 그랬더니 또 고물가에 네. 고금리에 예. 굉장히 어려움을 또 예. 겪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 정도 했으면 또 되신 거죠. 예. 이 정도 의석수를 야당이 만들었으면.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어떤 허들도 없이 사전적인 어떤 판단도 없이 네. 적극적으로 고민할 건데 예. 지금 당장 탄핵으로 갑니까?라고 예. 여쭤보시면 예. 제가 뭐 갑니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굉장히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힘드시죠. 예, 네. 너무 힘들고 물가도 그렇고 이게 진짜 정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피곤하다. 네. 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가 뭔가 시원한 네. 날도 더 거기다 날도 더워.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한 해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치 개혁이면 개혁, 민생이면 민생,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성과를 내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네. 당면한 의사들의 휴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가 되고 올바른 좀 의료 제도 구축을 위한 좀 틀이라도 좀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하나만. 네. 그 연금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44%까지 받겠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됐잖아요.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 내에 뭔가 좀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쪽 당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부처도 들어오지 않아서 얘기를 못 하고 있고 또 의료 지금 휴진이 그러니까. 워낙 당면한 이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것도 올해 내에 뭔가라도 네. 조그만 진척이라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수요일 날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